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이 아니라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런던 중심가는 아니고 이제 교외 지역에 사우스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복잡한 런던 중심가랑은 다르게 되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가족 단위로 많이 사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2017년 9월 20일 한 집에서 시꺼먼 연기가 막 무시무시하게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집에는 3살, 6살짜리 아들 둘하고 금융 전문가로 일하는 샘,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브리나가 사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연기만 막 무시무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랑 같이 이상한 냄새도 같이 나는 거예요. 그걸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방서에 전화를 하고요. 곧 이어서 소방대원들이 도착을 해요. 멀쓱한 남자가 문을 여는데요. 그 남자는 이 집에 사는 샘이었어요. 소방관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연기예요? 그러니까 닭고기를 굽고 있었다는 거야. 소방관들이 아니 닭을 굽는데 이렇게 연기가 난다고요? 불을 지금 여기서 끄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소방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마당에는 정말 그릴 위에 닭고기들이 구워지고 있었는데 그 닭고기 있는 그릴 옆에 보니까 막 모닥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아니 도대체 이건 뭡니까? 하니까 쌤이 사실은 자기 오늘 아침에 시장에 가가지고 양 한 마리를 사왔다. 그래서 그것도 굽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다 태웠다고. 근데 소방관들이 불을 다 끄고 나니까 그 아래는 양이 아니라 사람의 코, 손가락, 그리고 타담한 안경이 발견됐어요. 곧 이어서 이 집에 경찰차 6대가 출동을 하고요. 이 집에 있었던 샘은 수갑이 채워져서 경찰차에 타고 갑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샘이 마당에서 굽던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샘이 같이 살고 있었던 여자가 패션 디자이너인 사브리나였다고 했잖아요. 사브리나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사브리나는 1982년 12월 5일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8살 때 가족이랑 다 같이 프랑스 파리로 이민을 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TV 속에서 보이는 이제 화려한 연예인들의 삶을 굉장히 동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나도 크면 저렇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버는 저런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난 셀럽이 될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사브리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에 옷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항상 되게 화려해서 어딜 가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사브리나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처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거기다가 말도 굉장히 우아하게 나긋나긋 말하는 스타일에 말도 되게 막 예쁘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야. 화려하고 예의 바르고 우아진 여자. 그건 사브리나를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사브리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거기에 더해서 되게 폭력적인 성향도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10대 때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사브리나 쟤 그냥 겉으로 보면 진짜 멀쩡한데 알고 보면 완전 도라이다.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막 혼자 소리를 꽥꽥 지르고 필통이고 연필이고 막 책상이고 의자고 다 내던지고, 학교에서도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는 애들 있으면 야 너 일로 와봐 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약간 좀 화려해 보여? 좀 이뻐 보여? 그러면 야 뭘 꼬라봐 이러면서 막 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브리나가 학교를 졸업하고 만 19살 때 파리에 있는 주말시장 크레페 가게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다가 5살 연상의 24살 샘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샘은 빵테옹 아사스 대학교라는 되게 파리의 명문 대학교래요. 여기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면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있는 꽤 잘 나가던 남자였어요. 이 대학원생 샘은 사브리나를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예뻐서 자기가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했다 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한 번에 반해버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알제리 출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너무 잘 통했어요. 그렇게 둘이 사귀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 안 돼서 사브리나는 샘에게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뀌고 다 통제하려고 들고, 야 샘 네가 나 정도 만나면서 너 이런 것도 못해? 그래도 샘은 사브리나 얼굴만 보면 다 풀렸는지 별별 수모를 당해도 계속 만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도 생기냐면 사브리나가 자기 친구랑 붙어먹은 걸 알게 된 거야. 그것도 지 절친이랑 거시기 뽕짝을 몰래 뒤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서야 샘이 이제 이건 아니다.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사브리나가 잘못했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헤어지지는 말자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샘이 그래 다신 그러지 마 하고 받아줘. 사브리나 다신 안 그럴게.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딴 남자랑 바람 펴. 그리고 또 딴 남자랑 바람 펴. 이게 몇 년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딴 남자랑 바람나서 동거도 하고 약혼까지 했다가 돌아와도 샘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계속 받아주는 거야. 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사브리나가 갑자기 난 파리는 이제 됐어.
파리에선 셀럽이 못 됐으니까 난 런던 가서 셀럽이 될 거야 하면서 갑자기 영국 런던으로 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짐 싸서 떠나요.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샘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미 둥절이 된 거예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진 거야. 연기처럼. 자, 그럼 사브리나는 런던에서 뭘 하냐? 일단 주로 돈을 버는 일은 보모 일이에요. 그리고 사이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일을 하고 뭐 패션 스타일리스트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뷰티 쪽에 발을 담그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이런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자기도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어요. 자, 한편 샘은 혼자 지내다가 사브리나가 런던에 갔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런던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 파리에 집도 2채나 있었대요, 샘이. 근데 그것도 바로 이제 월세를 줘버려. 런던에 와서 능력도 좋아. 원래 파리에서 하던 일,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바로 취직을 해요. 저 그래서 샘이 사브리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브리나는 솔직히 좀 소름 돋을 만도 하지 않나? 근데 나도 런던 오면 바로 좀 괜찮은 놈 만날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지도 못했고 벌써 방 잡았어? 집 괜찮아 보이네? 그래 그럼 다시 사겨 이러고 지발로 온 샘이랑 다시 만나요. 그래서 둘이 또 같이 지내 런던에서. 자, 그럼 이제 둘이 사이가 좋냐? 아니요. 여전히 사브리나는 계속 바람을 피고 다녔어요. 심지어 런던에서 바람핀 남자랑 헤어지고 애까지 생겨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받아줘. 이게 무슨 일이야? 사브리나가 계속 이런 약간 셀럽들 이런 사람들 막 찾아다녔잖아요. 이 세계에 발을 담그고 싶어서.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남자를 사브리나가 만나게 되는데요. 일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일 보러 낮에 은행 갔다가 그냥 자기 뒤에 있었던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좀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브리나가 그 은행 직원한테 저기요,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좀 귀여운 것 같네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이렇게 쑥 보고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랬대.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사브리나가 갔어.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차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또 그 은행 직원한테 방금 여기 앉아 계셨던 여자분 되게 괜찮으신 분 같다고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완전 갑자기 이제 사랑의 큐피드가 된 거예요. 어머 웃긴다고. 방금 저 여자분도 님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고 가셨어요. 해가지고 연결이 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보이존이라는 이 아이리시 보이그룹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나 봐요. 마크가 어릴 때 그 그룹의 멤버였던 거야. 그래서 나와서는 엄청 성공한 뮤직 프로듀서가 됐거든요. 제니퍼 로페즈, 뭐 레이디 가가 막 이런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들 곡 작업 다 해주고 후배 가수들 막 키우고 알려진 재산이 막 거의 빌리언이래요. 빌리언. 그 빌리언웨어예요. 근데 사브리나는 마크가 뭐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연락하다가 우리 한번 파리에서 만나요. 뭐 9시까지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마크는 두근두근 당연히 데이트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가니까 사브리나 옆에 자기 말고 11명의 남자가 더 있어. 그리고 사브리나가 거기 중앙에 서가지고는 Hey guys, 레이디 없지, 젠틀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요금이 사용하시는 양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이러면서 갑자기 훨씬 더 저렴한 요금에 무제한 데이터 막 이러면서 갑자기 피라미드 폰 요금제를 팔고 있는 거예요. 자, 마크처럼 이거 데이트인 줄 알고 번따당해가지고 나왔던 남자들은 다 막 어이없어 하면서 대부분 떠났어요. 그렇지만 마크는 남았어요. 심지어 사브리나한테 핸드폰도 사고 그 요금제도 가입을 했어. 가입비만 100만 원이었대. 그렇지만 뭐 마크는 그런 거 다 상관없었어요. 난 빌리언웨어잖아. 무엇보다 일단 이 사브리나가 너무너무 마크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생활력까지 강하다니 너 같은 여잔 처음이야 뭐 이랬나? 아무튼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고객님이 이제 마크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거 그냥 고객님이 아니잖아. 나의 퓨처 허즈밴드잖아. 이래가지고 둘이 사귀게 돼요. 마크랑 같이 다니니까 꿈으로만 꿨던 온갖 사교계 파티에 막 초대가 되고 막 화려한 드레스에 막 가방도 마크가 사주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브리나는 마크에게 마크 나 자기한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친척들하고 가족들한테 막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막 성희롱을 당했고 그랬다. 우리 집이 어릴 때부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파리 살 때 자기들
막 남들이 먹은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서 자랐고 그래가지고 막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맨날 놀림받고 괴롭힘 당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자랐다. 그리고 전 남친들도 다들 똥차 같은 놈들이어서 나를 막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했다. 막 울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있지도 않은 일이야. 그 어릴 때 친척들과 있었던 일도 저는 이게 실제인 진짜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들으시겠지만 워낙 없는 일 꾸며가지고 남들 괴롭히는 일이 그냥 일상이었던 인간이라서 저는 이것도 좀 아닐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마크는 이걸 모르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브리나가 너무 가여워 보이고 이 여자만큼은 내가 지켜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브리나한테 아이 있는 거 괜찮아 상관없어. 너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네가 원하면 애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이러는 거야. 근데 사브리나가 자기 비밀 얘기해준다더니 N년째 동거 중인 샘 이야기는 안 했네? 뭐 안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 쌤이랑은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바로 집에 가서 쌤 안녕 하고 짐 싸들고 쟤랑 같이 마크네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살던 집이랑은 차원이 다른 웨스트 런던에 있는 어마어마한 마크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제 생활비도 몇백만 원씩 마크가 다 대줬어요. 자기야 나 이런 행사에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 가방이 없어 그러면 떡떡 막 다 사주는 거야. 이런 마크랑 살면서도 사브리나는 자신의 본색을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사사건건 시비 걸고 짜증내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은 마크가 코 골면서 잔다고 마크 얼굴을 엄청 세게 때린 거예요. 진짜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다고. 마크가 뭐야 하고 일어나니까 어머 자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자다가 네 코골이에 스트레스 받아서 주먹이 나갔나 봐. 몇 주 동안 멍이 들어서 다녔대요. 그렇게 세게 때린 거야.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별것도 아닌 일로 막 화를 내면서 짜증난다고 마크를 밀치고 때리고 마크 머리에 잿더리를 던지고 무슨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너 아까 쟤 왜 쳐다봤어? 나 몰래 쟤랑 사귀는 사이지. 너 혹시 나 집에 없을 때 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침대에서 무슨 짓 했어? 혼자 막 소설을 쓰고 당시 사브리나한테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크가 너 필요하면 보모를 고용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보모가 4번이나 바뀌어. 왜냐? 보모가 이제 와? 그러면 너 아까 마크 쳐다봤지? 너 이 집에 마크 꼬시러 왔냐? 이러면서 자르고 또 다음 보모 오면 너 마크랑 자고 싶지? 막 이러면서 4명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 보모의 나이, 뭐 결혼 여부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마크한테도 너 저 보모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너 나 없을 때 보모랑 무슨 짓 했어? 너 방금 내 뒤에서 손잡았지? 막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크한테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요. 마크 모르게. 막 걸리기만 해보라고 막 뒤졌어 이러면서.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뭘 사달라는 요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엄청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마크가 그건 안 된다고 했나 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명품샵 앞에서 5살짜리 애 마냥 막 징징대고 거기 매장에 있는 가방을 막 집어 던지고 심지어 매장 나와서 길거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너 왜 나 가방 안 사주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크 유명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막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사브리나랑 꽤 오랫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런데도 왜 사브리나랑 그렇게 사귀셨어요? 물어보니까 사브리나가 계속 자기 어릴 때 있었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처음에 사브리나랑 만났을 때는 엄청 스윗하고 천사 같았기 때문에 어릴 때 생긴 상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조차도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내가 보듬어주고 같이 이겨나가면 결국에는 자기가 처음 기억하는 그 착한 천사 같은 사브리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귄 지 14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의 인내심도 위태위태해질 때쯤에 갑자기 사브리나가 자기 임신했다는 거야. 마크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안 그래도 사브리나가 데려온 그 아들도 진짜 자기 아들처럼 보살펴줬는데 이제 진짜 자기 아들이 생긴다는 게 자기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래서 더더욱 사브리나가 무슨 짓을 해도 막 더 극진히 모셨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브리나가 임신한 채로 엄마가 너무 아프시다고 파리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파리에 가 있었는데 사브리나가 마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유산됐어. 그런 줄 알아? 하고 전화를 끊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사브리나가 이거 말하는 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마치 내가 라면 끓였는데 엎어졌어. 약간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너무 무심하게 무슨 감정도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마크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브리나 동생한테 전화해서 사브리나 괜찮은 거 맞냐고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막 이랬더니 동생이 에? 형 무슨 말씀이세요? 애기 건강하게 잘 태어났잖아요. 누나도 괜찮아요.
아들을 출산했어. 그거 이후에 사브리나가 집을 비워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막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이 먹던 찌꺼기 먹고 자랐다 막 이런 이야기들, 뭐 어릴 때 뭐 괴롭힘 당하면서 자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 마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도대체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사브리나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도 이제 모르겠는 거지. 자, 당연히 마크는 사브리나에게 친자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브리나는 안 해줍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마크는 드디어 이별을 고해요.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LA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심 저 애가 내 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마크는 사브리나가 살만한 집을 같이 찾아주고 그 집에 6개월치 월세도 다 미리 내줬어요. 그리고 LA에서도 생활비를 계속 대주면서 계속해서 사브리나한테 친자 검사 요청을 했단 말이야. 변호사까지 대동을 했대요. 근데 사브리나가 다 씹고 답장도 안 주고 이러니까 6개월 만에 그 생활비 월세 지원을 중단을 했어요, 마크가. 거기에 사브리나가 분노를 합니다. 마크랑 살면서 사치를 부렸잖아요.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시장품 맨날 사고 이래서 빚더미에 쌓여있는데 이제 생활비까지 끊기니까 너무 막 열받는 거야. 그 마크는 그럼 친자 확인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너 생활하는 거 내가 돕겠다 했지만 절대 친자 확인만큼은 해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마크 애는 아닌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돈이 끊기면서 사브리나는 마크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겠어.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브한테 연락을 해. 누군가는 월세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샘은 사브리나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샘은 일도 하고 사브리나네 애 둘 학교도 데려다 주고 용돈도 주고 사브리나 용돈도 주고 월세도 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브리나는 마크를 놓지 못했어요. 마크 클라이언트이자 그 연예인인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있잖아 마크가 얼마나 또라이인 줄 알아? 나랑 헤어지고 나 계속 괴롭히고 걔 막 있잖아 애들 관련된 그 이상한 거 보는 완전 변태 또라이야. 너 다시는 마크랑 일하면 안 돼. 너 마크랑 일하면 그런 또라이한테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어서 마크가 나랑 우리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경찰에도요 무려 20번 신고를 해요.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나랑 내 남자친구를 스토킹한다. 흑마법을 부려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 집 고양이를 학대했다. 등등등. 근데 고양이를 키운 적도 없고 마크는 LA에서 런던으로 온 적도 없어요. 근데 지네 집에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야. 이제 경찰서에서 당신 이렇게 특정 인물 허위로 명예훼손하면 처벌받으실 수 있다 이러면서 주의를 받았어요. 마크는 LA에서 경찰 조사 받으면서 너무 황당하고 무서웠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크는 사브리나가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구남친이자 현남친인 샘은요, 이제 사브리나 돌아와서 너무 기쁘긴 한데 애들 둘까지 봐줘야지. 사브리나는 자꾸 나가서 뭘 사오지 이러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이게 벅찼어요. 그래서 이제 보모를 구하기로 하는데요. 그냥 보모 아니고 오페어라고 숙식을 다 함께하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지내는, 같이 사는 그런 보모를 구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영국에서 굉장히 흔하대요. 보통 이제 외국 사는 사람들, 특히 이런 대도시에서 살고 싶은데 월세 이런 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숙식 제공되면서 월세 따로 안 내도 되고 애들 돌봐주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문화 체험도 하고 영어 배우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오페어로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브리나 이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구인 광고를 저 멀리 트로이라는 프랑스 북동부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19살의 소피가 발견을 해요. 자, 소피는요,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평소에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데도 이렇게 떨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소피가 얼마나 착하냐면 애기, 뭐 동물들, 자기보다 작고 약한 것들을 돌봐주는 거를 너무 좋아했던 거야. 이 소피네 집이 작은 마을에서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동네 가게 같은 데서 시급도 별로 안 높아. 근데 그런 데서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뭘 하냐면 레몬이랑 음료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레모네이드 만드는 거 가르쳐줄게.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 돌봐주고 막 이런 아이였어요. 소피가 워낙 애들을 좋아하고 애들도 소피를 엄청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경력도 없고 이제 마을이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 밖에 있는 구인 광고도 찾아보다가 동네 친구가 소피 런던에서 프랑스어 할 수 있는 보모를 구한대 하면서 구인 광고를 보여준 거예요.
되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런던 중심가였다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교외에 또 이런 조용한 마을이라니까 뭔가 자기 성격이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애기들도 너무 귀여워 보였고 집도 되게 아늑해 보였어요. 거기다가 이 집 주인들이 자기처럼 프랑스인이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어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외국에 나간다니까 좀 탐탁치 않았던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아니 엄마 내가 여기 가서 경력도 쌓고 영어도 배워서 오면 프랑스에서 일자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거니까 걱정 말고 계시라고 엄마를 설득을 하고 생일이 지나서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런던으로 떠났어요. 항상 그렇듯 사브리나는 처음에 엄청 다정했대요. 소피랑 같이 장도 보러 가고 소피한테 메이크업 하는 방법 막 옷도 내 거 입어봐 이러면서 막 입혀주고 머리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소피도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변한 스타일 모습을 사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피한테 은근히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소피 프랑스 요리 좀 해봐. 욕조 봤어? 좀 더럽던데 네가 좀 닦아. 쌤하고 나하고 한 4일 동안 여행 갈 건데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서 애들 좀 봐줘. 영국에서 오페아는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최저임금이 없대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주당 96달러에서 106달러 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에 13만 원 정도? 사실 이것도 높은 금액은 아닌데 사브리나랑 샘은 소피한테 주당 60불도 안 줬단 말이죠. 남들 주는 거에 반. 심지어 여기에다가 돈 없다면서 주급을 안 주는 주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도 미안해하기는커녕 그래도 우리 집 정도면 넌 진짜 럭키한 거야. 애들 착하지, 집 따뜻하지, 너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랑 같이 프랑스어 할 수 있지. 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완전 보모 플러스 풀타임 가정부처럼 소피를 부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 주에 80시간 일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오페어야. 오페어는 돈 조금 받는 대신 슥슥하면서 외국어 공부도 하고 나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그러라고 있는 건데. 근데 소피는 되게 내성적이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계속 묵묵히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일을 얼마나 시켰는지 동네 사람들은 소피가 오페어인지도 몰랐대요. 그 집에 맨날 뭐 마당 청소하지, 애들 봐주고 있지 계속 이러니까 저 정도로 일하는 걸 보면 이건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일반 부모가 아니라 가족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사브리나는 이제 소피한테 주는 음식도 점점 줄이는 거예요. 식재료 살 돈이 없다면서. 근데 돈도 안 주니까 소피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자주 사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잖아요. 가끔 집 주변 식당에서 소피를 본 식당 직원들은 소피가 맨날 똑같은 티셔츠에 똑같은 바지만 입고 머리는 뭐 언제 마지막으로 빗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형태였고 음식을 뭐 시키면은 빨리 어디 돌아가야 되는 사람처럼 막 빨리 먹어치우고 떠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한 번은 동네 피쉬앤칩스 가게에 소피가 들어왔는데 직원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 수척하고 안 좋아 보이더래요.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 마이크가 소피 how are you? 너 괜찮아? 이랬더니 자기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다고, 프랑스에 엄마도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막 울먹울먹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아저씨가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음식을 내주고 돈 내지 말라고, 이거 그냥 내가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먹고 좀 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소피를 질질 끌고 사브리나가 막 잔뜩 화가 난 채로 가게에 씩씩대면서 온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이크한테 소리를 질러. 왜 애한테 음식을 그냥 주냐? 누가 보면 내가 얘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는 줄 알겠다고. 안 주잖아. 아저씨 앞에서 소피 그리고 너도 고객이면 네가 돈을 똑바로 내고 와야지. 그게 고객이 하는 도리야. 이러면서 소피 팔을 막 엄청 세게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자 이러고 막 소피 팔을 끌고 가는데 아저씨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대. 막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니 도대체 밖에서도 저러면 도대체 집에서는 소피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싶어가지고 막 걱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소피가 다시 가게에 왔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소피야 너 괜찮냐? 너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겠다. 아니면은 뭐 딴 데 일자리 필요하면 내가 일자리 알아주겠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도움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근데 소피가 아니에요. 저 애들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갔다가는 사브리나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고 갔대요. 1년 반쯤 됐을 때 소피는 이미 말도 안 되게 수척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나마도 이제 밖에서 소피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어요.
왜냐? 더 이상 소피는 사브리나의 허락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게 됐거든요. 그 즈음부터 사브리나는 소피가 자기 보석 훔쳤다, 뭐 립스틱이 없어졌다. 아니 소피는 그런 거 하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이 집에만 있는데 그거를 왜 훔쳐가냐고. 뭐 요리하다가 뭐 버터를 떨어뜨린다고 때리기도 하고요.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마크랑 헤어진 지 이제 3년 됐거든? 3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너한테서 마크 냄새 나는데? 너 마크가 우리 집에 심어놓은 스파이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소피 뺨을 막 때리면서 너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니깎게 감히 쌤하고 나를 감시하면서 너 여태까지 마크한테 다 보고하고 있었지. 너 마크랑 자는 사이지? 우리 집에서도 나 없을 때 마크 데리고 와서 노닥거렸지? 막 이러는 거야. 소피는 마크가 누군지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해도 사브리나는 듣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소피를 끌고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 얘 내 전남친이랑 짜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우리 집에 와서 나랑 우리 애들 죽이려고 했다. 흑마법으로. 야, 너 빨리 경찰 아저씨들한테 자백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경찰들은 알잖아요. 이 사브리나의 허위 명예훼손 전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시고 집에 가시라고 하면서 둘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때만이라도 경찰이 소피를 분리를 시켰다면 좋았을 텐데 사브리나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고 거짓말하는 애한테 먹을 음식은 없어 이러면서 먹는 음식도 점점 줄였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소피는 한 번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는데요. 안 그래도 엄마가 여기 해외 나가는 거 싫어했는데 이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겠지. 이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화하면 엄마 보고 싶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하루는 자기 그냥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엄마가 곧바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소피한테 보내줬는데 이걸 사브리나가 먼저 발견한 거야. 바로 비행기표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소피 여권, 핸드폰까지 뺏어갑니다. 소피가 여기서 나가려고 하고 나서부터 12일 동안 이 모든 걸 사브리나가 녹음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하는데요. 모든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개됐던 녹음 파일에서 사브리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런 짓 하고도 프랑스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너 도망가는 순간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너 이렇게 스파이 짓 했으니까 한 40년 감옥에서 썩을걸? 지금 빨리 눈 감아. 눈 감고 동물처럼 우리에 갇혀있는 네 모습을 상상해봐.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내가 너 절대 혼자 있게 안 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마크가 보낸 애지? 너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감시하려고 마크가 심어둔 거지? 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 자기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뭐 자기 친구는 뭐 도널드 트럼프랑 친구다. 막 이런 얘기도 해. 아니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네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 나도 네 인생 망쳐줄게. 나 몰래 마크 만나니까 좋았어? 너 마크랑 그런 짓 하면서 좋았어? 너 아주 불경한 애구나. 진짜 미친 것 같은 게 이 사브리나의 소설은 뭐냐면 가족들 다 잘 때 소피가 마크를 몰래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한테 다 헤로인을 주입시키고 자기 애들한테 막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막 추궁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나고요. 너 헤로인 테스트 했는데 너한테 양성 나왔다. 너 언제 마크 만나서 약했냐 막 그러고. 양성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소피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답정너예요. 그럼 샘은 뭘 하냐? 샘도 여기에 동조해요. 진짜 소름 돋는 게 12일 중에 그 첫 번째 날, 둘째 날 초기에만 해도 오히려 막 사브리나한테 그만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서 소피야 네가 말해봐라. 너 이게 사실이니? 그러는데 점점 갈수록 빠르게 이 사브리나의 말도 안 되는 이 소설에 완전 동화가 돼서 이 같이 괴롭히고 오히려 나중에는 사브리나를 더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17년 9월 18일 소피를 굶기고 어두운 작은 공간에서 지내게 두고 뭐 욕조에 물 받아놓고 괴롭히고 주방용품, 전깃줄, 책 손에 잡히는 대로 소피에게 폭력을 휘둘렸어요. 그렇게 2017년 9월 18일 소피 사망 이틀 전 녹음과 함께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찍히고 이틀 후 소피는 기진맥진해진 채로 거짓 자백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마크를 만났어요. 맞아요. 다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소피는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이 모든 게 끝나고 자기가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해도 계속 묻고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어떡해.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12일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뭐 제정신이었겠냐고. 자기들이 드디어 원하는 대답을 들었던 둘은 바로 소피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욕조에 넣고 소피는 그렇게 익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뭘 하는 줄 알아요? 소피 욕조에 그렇게 방치해두고 둘이 바로 그 옆에서 성행위를 했대. 난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고 소피가 가지고 왔던 그 캐리어 있죠? 거기에 소피를 며칠 동안 넣어놨다가 이 앞마당 조그맣게 있었어.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서 캐리어채로 태워서 없애려고 인멸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태우면 분명 냄새가 날 테니까 옆에서 닭을 같이 굽자. 그래서 닭고기 사와서 난 이것도 그래 나가서 금융 애널리스트를 해도 머리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잡으러 왔나 봐. 사브리나랑 샘. 이 집에서는 무슨 요리하는 가정집이라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냄새와 함께 시꺼먼 연기가 막 엄청나게 뿜어져서 나왔어요. 한 이웃은 저 집 괜찮나고 슬쩍 대문안을 봤는데 쌤이 집게 같은 거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연기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결국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대문을 연 쌤에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쌤이 되게 태연한 척하면서 그냥 닭고기 굽고 있었다. 이 막 미친 듯이 타고 있는 이 모닥불은 뭐예요? 양고기 통째로 굽고 있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불을 진압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타다 남은 것들은 절대 동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손가락, 코, 그리고 반쯤 녹은 안경, 액세서리들이었어요. 그렇게 발견된 소피는 턱뼈, 갈비뼈 5대, 여기 흉골 있죠? 여기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였어요. 전문가는 최소 사망 전 3일 동안 이렇게 뼈들이 다 부러져 있었던 상태였을 거라고, 소피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거라고, 이 정도면 차에 엄청 세게 친 다음에 그대로 병원도 못 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소피가 지내던 방에서 이제 조그만한 쪽지 같은 거를 발견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Why me? I need help to stop them.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저 사람들을 멈출 도움이 필요해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샘이 먼저 체포가 되고 사브리나가 저녁에 애들이랑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경찰이 사브리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브리나에게 소피의 행방을 물으니까 1년 반을 소피가 이 집에 있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라스트 네임도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이게 말이 돼? 지네 집에서 1년 반 동안 자기 애들 봐준 사람 성을 모른다고? 이틀 전에 프랑스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구리죠. 사브리나도 경찰서로 체포가 됩니다. 살인죄로 기소가 된 둘은 서로 상대가 죽인 거라고 해요. 사브리나는 쌤이 갑자기 막 화가 잔뜩 나서는 소피한테 물고문을 하더라. 나는 그냥 자러 갔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소피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랬다 그러고 쌤은 반대로 아니다.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사브리나가 소피를 죽였다. 그러고 특히 사브리나는 녹음 파일에 때리는 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었는데도 자기는 폭력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브리나 폰에서 발견된 이 녹음 파일, 영상, 사진, 그리고 집에 있었던 발견된 모든 흔적들이 이 소피의 죽음이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둘의 정신 감정 결과 사브리나는 우울증과 경계성 행동장애 판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둘 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이것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샘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니 나는 샘도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른, 유기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하니까 살인마까지 됐잖아요. 아니 난 정신 감정하면 샘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완전 둘 다 악마였던 거지. 자, 이렇게 법원은 샘과 사브리나 둘 모두에게 종신형을 선고를 하는데요. 다만 30년 후 가석방이 신청이 되는 종신형을 선고를 합니다. 종신형 선고 당시에 사브리나는 비명을 질렀는데요. 이 일이 알려지고 마크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실제로 마크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적이 없어. 소피 만난 적도 없고 마크도 나 소피가 누군지도 모른다. 경찰에 자기 핸드폰이며 뭐 여권이며 뭐 다 보냈어요. 다 보라고. 나는 LA를 떠난 적도 없다. 런던에 지금 3년 동안 간 적도 없다고. 마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책하지 말아라 하지만 어쨌든 내 이름이 거론된 일이고 이게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They're just in my prayers and I think about them all the time. That's the truth. I think it's wrong. I really do. The torture that girl went through. In my opinion, they should never get out. 지금 현재까지도 소피의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지갑에 넣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자, 2018년 6월 8일은 소피가 2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소피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까지 약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추모를 했습니다. 진짜 소피는 진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외국 와서 귀여운 애들 보면서 새로운 문화도 접하고 영어도 배우고 친구도 만들고 경력도 쌓고 그러고 싶었던 진짜 여느 그 누구와도 같은 이 20살
20살의 아이였다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소피 왜 도망가지 않았냐, 왜 그걸 참고 있었던 거야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소피가 감금됐던 것도 아니고요, 뭐 문에 자물쇠가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 발로 문을 열고 도로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소피는 당시 아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나는 집안에 갇힌 사람이라고, 나는 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스스로 정의하게 되었을 거라고. 특히 소피의 경우 하루아침에 사브리나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 처음엔 엄청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많고 타국에서 막 영어도 잘 못하는 이런 소피의 상황을 이용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아마 소피는 자기가 도망가면 진짜 사브리나 말대로 공항에서 붙잡혀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너 마약 양성 반응 나왔다 막 이렇게 사브리나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에서 헷갈렸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진짜 마약을 했나? 내가 진짜 마크를 만났나? 내가 뭘 기억을 못하는 건가? 막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소피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소피 어머니는 이제 사람들에게 제발 해외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자녀가 있다면 꼭 그 지내는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고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회사가 어떤지 다 알아봐야 된다고 당부하시면서, 또 혹시라도 뭔가 수상한 점이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 있다면 무조건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기도 했어요. 자, 이제 30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되고 만약에 이제 허용이 된다면 사브리나는 65세, 샘은 70세가 될 텐데요. 둘 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가석방 허용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른 사건 사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